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개성공단 폐쇄로 현대오일뱅크와 이원 등 일부 대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산업계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에 에너지를 공급해온 일부 대기업들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아산이 개성공단에서 운영 중인 한누리 주유소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로부터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는데요. 물량은 월 40만 리터로 서울 시내 주유소 한 곳의 평균 판매량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사용되는 LPG를 공급해온 LS그룹의 수입사 이원 등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의 폭락에 ELS 손실 구간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이 중국 기업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 즉 ELS 상품이 추가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는데요. 금융당국은 어제 홍콩 항생지수가 7,600포인트 안팎에서 장을 마치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ELS가 약 4조 원어치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행된 이 홍콩 항생지수의 ELS 발행 잔액은 37조 원가량인데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1일 항생지수가 7,835까지 내려가면서 3조 3천억 원 어치가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터키에서 유조선 2척을 따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국내 조선사 이 빅3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선박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 조선 빅3는 지난달 단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4일 이 터키 선사인 디타스 시핑으로부터 유조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주한 유조선의 계약 금액은 1,500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올해 첫 수주를 기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어러블과 가상현실, 또 자동차 부품 등 삼성전자가 신사업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신사업에 전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무선사업부 모바일 인행싱팀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차세대 먹거리인 전장사업팀과 오디오 비디오 사업팀을 비롯해 지난해 신설한 신사업 추진팀의 총 400명 이상의 인원 구성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이어서 신성장 수익원을 찾기 위한 삼성의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사업 추진팀들이 실체를 갖추면서 스마트폰 이후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 엔진도 곧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가 식물 공장을 짓게 됩니다. 식물 공장은 건물 안에서 LED와 공조 기술 등을 활용해 이 식물을 재배랑 재배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 등은 식물 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식물 공장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빛과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돼 LG전자는 식물 공장 사업에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